해야 되는 일이고요. 여러분은 어셈블리 수준의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냐면은 좀 더 우리 소프트웨어를 로우 레벨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디버깅을 할 때도 내 변수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CPU가 동작하는 수준에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OS를 했으면 연습을 하면 GDB 써봤죠. 또 다른 우리 그 하이 레벨 C++도 마찬가지로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거 해가지고서 디버깅 해봤죠. 디버깅 해봤죠. 디버깅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스텝 디버깅 할 때 한 줄씩 하나씩 명령 실행시키는데 그때 우리가 보는 게 우리 C나 자바 소스 한 줄이 쫓아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디버깅이 되죠. 그런데 실제 디버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C의 소스, C++의 소스 한 줄 한 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 디버거는 CPU 하나하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CPU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프로그램을 주면은 수만 줄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쭉 실행시킵니다. 그런데 디버깅을 하면 신기하게도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디버거의 특별한 기능에 의해서 CPU를 여기 아까 그전 CPU를 뭐 3GHz, 1GHz로 쭉 계속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 하나 하고 잠깐 멈춰있고 하나 하고 멈춰있고 이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좀 하이 레벨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디버깅을 하더라도 소스, 우리 C나 자바나 C++나 이런 소스 레벨에서 그 디버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버깅 되는 정보는 소스 수준의 값을 디버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CPU 수준의 값을 디버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10번 키를 한 번 눌렀는데 소스가 몇 개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지 모르겠는데, 또는 한 소스 안에서 멈춰 있다가 F10번 키를 2번, 3번 눌렀는데 지나가지 않고 한 줄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도 있어요. 혹시 그런 현상을 본 적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지금 현재 프로그래머들의 편의상 소스를 놓고 보는 게 당연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디버깅은 하드웨어 인스트럭션 수준의 디버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더 파워풀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리의 코드 구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나 다른 디버거에서도 여러분이 그 메뉴에 보면은 어셈블리 소스를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같은 프로그램인데 그럼 창이 하나 새로 뜨면서 거기서는 내가 한 F10 키를 누를 때마다 어셈블리 코드에서 한 줄 한 줄씩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C 소스 프로그램하고 어셈블리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디버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또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연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실용적으로는 만약 여러분이 그런 로우 레벨로 디버깅 할 필요가 있다면 이 아키텍처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럴 때 가장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어셈블리 수준에서 프로그램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하드웨어 동작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컨트롤할 때 조금 더 프로그램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이 레벨에서만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C나 C++ 같은 거는 인라인 어셈블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또 역시 우리 웹이나 또 모바일 앱 같은 데서 쓰는 그런 개발 환경에서는 아예 어셈블리가 아니라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것도 제약이 있지만 C나 C++ 같은 데서는 어셈블리의 코드도 한 줄, 두 줄은 내가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스템 성능에 최적화를 달성하는 데 조금 유리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컴퓨터 아키텍처, 그 중에서도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좀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셈블리 프로그램 예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우리 수업이 전반적으로 CPU, 인스트럭션 아키텍처가 메모리 이렇게 분류했는데 또 한 가지 메모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메모리는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변수와 오브젝트,
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용도로 메모리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수가 있다. 그리고 내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읽어오고 내 프로그램 계산 결과에서 저장한다. 그냥 이렇게만 메모리를 생각하고 썼어요. 그런데 그 메모리가 일단 맨 밑에 보면은 메모리에서 읽고 쓰는 게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에서는 똑같은 변수를 쓰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상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CPU상에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똑같은 변수를 읽어오는데 어떤 놈은 빠르게 읽어오고 어떤 놈은 느리게 읽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아까 그 그림에서는 단순히 메모리라고 표시했지만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메모리가 하나로서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에 어떤 방식으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디버깅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이건 역시 또 여러분이 하이 레벨 랭귀지, 자바급 이상의 메모리 관리를 프로그램 랭귀지가 다 해주는 하이 레벨 랭귀지 쓰면은 거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C 같은 데서 이제 메모리를 직접 관리하는 이런 데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C를 배울 때 포인터, 정말 지겨운 포인터,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이런 포인터에 대한 오류는 널 포인트 참조한다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메모리를 잘못 접근해가지고 발생된 오류는 그 순간에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버그로 나타나지 않고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서 디버깅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영향은 그냥 값 하나가 잘못 나와가지고서 결과값이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이 나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프로그램에 블루 스크린 뜨는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되는 게 또 메모리를 잘못 쓰는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메모리, 우리 가상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OS 시간에 이런 그림 많이 그렸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하드웨어 아키텍처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런 스택들이 실제 주소값이 어떻게 되는지 프로세스가 쭉 이 함수들이 막 실행되고 할 때 이 스택을 어떤 식으로 푸시하고 팝하는지 이 관계를 잘 알아야지 내가 현재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모리와 쓸 수 없는 메모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모리를 로레벨에서 컨트롤해서 그 버그 요소를 없애려면 메모리의 구성 요소를 좀 잘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거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고 또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메모리, 대표적으로는 사실 캐시입니다. 캐시. 그런 메모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이해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더라도 처리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 버그와 메모리의 성능을 얘기해주는 간단한 예인데요. 이런 함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가 하는 일은 i 값을 주면은 내가 선해놓은 로컬 변수 어레이에다가 이 i 번째 어레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고 여기에 D0 그러니까 3.14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어떤 변수 어사인하고 값을 읽어보는 이런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펑션을 계속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0, 인덱스는 0을 주고 호출했을 때, 1을 주고 호출했을 때, 2를 주고 호출했을 때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냥 코드 구성만 보면은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인덱스 값 주고 막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똑같이 거기 저 레저 소스에도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 컴파일을 실행해 보면은 이 정도까지 실행하고 여기 0, 1, 2까지 실행하고 여기서 세그멘테이션 폴트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프로그램이 죽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C로 보통 프로그램 작성할 때 널 포인트 액세스처럼 포인터 작업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버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소스만 보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대충 짐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코드에 대해 가지고 왜 에러가 나는지? 접근을 잘못해서.
당연히 접근을 잘못했기 때문이겠죠. 이제 이거 설명하자고 좀 길어졌는데 우리 나중에 스텝 보고 설명할 때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스텝 이거 이 외에 스택을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이거 외에는 안 들어봤죠? 요게 스택 메모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것은 함수가 실행될 때 그 함수의 그 매개 변수라든가 리턴 변수라든가 로컬 변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택을 사용한다라고 했고, 그러는 이유는 이 스택의 이 함수의 로컬 변수들은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만 필요하니까 여기다 전원 변수, 글로벌 변수 잡아주지 않고 스택으로 잡아두면 해가지고 사용될 때만 메모리를 차지하고 사용되지 않으면 다시 팝되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스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함수가 불리면 이 함수의 이 스택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리턴 주소,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 이런 값들, 그리고 이 함수의 로컬 변수들. 여기 보면은 D 어레이 하나, 그다음 A 어레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D는 엘리먼트가 하나인 거, A는 엘리먼트 2개인 겁니다. 만약에 32비트 아키텍처라고 한다면 이게 4바이트, 32비트이고 어레이가 인티저 2개니까 이렇게 순서가 D가 먼저인데 왜 이렇게 돼요? 이건 컴파일러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그 이유가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들고 또한 더블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8바이트 짜리라서 이렇게 엔트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D0이 0부터 3바이트, 여기 4바이트, 7바이트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오류가 나느냐? 여기 보시면 A는 엔트리가 2개밖에 없는 어레이예요. 그런데 인자로 0을 주고 1을 주고 2를 주고 3을 주고 4를 주고 5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I 값에 따라 가지고 A2가 참조될 수 있어요. A0, A1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A2가 참조되고 A3이 참조됩니다. A2가 참조됐을 때 리턴 값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리턴 값 찍어보는 건데 리턴 값 3.14 이렇게 찍어요. 여기서 에러 한다고 했죠. 자, 그 이유는 A0, 0을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에다가 1073 어쩌고 하는 값을 저장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I에다가 1을 주고 호출하게 되면 A1에다가 여기다가 저장합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A2, 여기 A2라고 줬다. 그럼 도대체 이걸 뭘 가리키는 것인가? 소스를 잘 읽은 사람은 소스 안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복잡해서 발견하기 힘들 거예요. C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레이 같은 게 원래는 없습니다. 메모리 참조 주소에서는. 근데 그래서 0, 1, 2 이렇게 하게 되면 A라는 것의 시작 주소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A라는 것의 시작 주소가 있는 것이고 A0은 A의 더하기 0, A1은 A의 더하기 1 곱하기 요거 사이즈 4. 그러니까 A에 2를 주게 되면은 얘가 주소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여기 이 주소 더하기 2 곱하기 사이즈 4, 8.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되거든요. 이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 값을 써버려요, 실제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소스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하이 레벨 랭귀지. 알 수 없는 것들. 이게 여기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써버릴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써버릴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값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함수를 호출한 메인 함수가 작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예요. 세이브드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값을 다른 걸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리턴하고 나서 뭔가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메인 함수의 접근 주소가 달라져가지고서 에러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메모리 폴트의 또 한 가지 명적인 거고, 여러분 해킹 가끔 나올 때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저기 유명한 개발자 그 사이트도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죠.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요. 지금 딱 이 현상, 이게 스택 오버플로우라잖아요. 그리고 해커들은 이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saved EBP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메인 함수가 자신이 실행할 어떤 실행 코드의 주소를 저장해 놓은 겁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음에 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턴되고 나서 어떤 실행될 데이터들의 어떤 위치, 코드의 위치를 담아놓은
저장해놓은 이 값을 저장해놨는데 이 값을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거죠. 다른 걸로 바꿉니다. 다른 걸로 바꿔놓으니까 리턴되고 나서 원래 메인 코드의 정상적인 코드가 실행돼야 되는데 그게 실행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지고 실행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 메모리 영역에서 나한테 권한이 없는 어떤 위치, 커널 메모리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권한이 없는 위치로 참조가 돼가지고서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해커들은 의도적으로 여기다 값을 여기다 이상 값을 집어넣도록 이렇게 오버플로우를 시킵니다. 원래 나는 이렇게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만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2, 3 값 인덱스를 주고 여기다 자기가 뭔가 정밀하게 계산된 값을 여기 집어넣어요. 그러면 리턴이 되면서 여기서 메인 함수 리턴 돼가지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메인 안에 뻔이죠. 뻔 0 이렇게 호출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하고 또 뻔 1을 호출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의적인 해커가 뻔 2라고 호출을 하고 그 다음 리턴 되면 여기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 값이 뭔가 깨진 이상한 값이 들어가면서 리턴 해가지고 여기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리턴 해가지고 자기가 담아놓은 이상한 코드, 그러니까 여기 메인이 여기다 메인으로 와서 실행되는데 자기가 담아놓은 이상한 코드로 와서 실행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드랑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웃기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get string 같은 이런 string 이런 함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보안에 허점이 있는 프로그래머입니다. OS나 내가 만든 어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래머가 이런 코드를 작성해놨어요. 이렇게 스트링하고 하는 뭐 스트링 이런 걸 작성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은 프로그램할 때 대표적인 C의 위험한 함수로서 이런 함수를 쓰면 안 됩니다. 혹시 들어갔나요? 이 말은? 이렇게 누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저의 입력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또는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거나 그럴 때 여기에다가 특별한 값을 계산된 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 getString이라는 것은 스트링이 가리키고 있는 여기서 100개가 됐다. 이걸 주는 건데 이 getString은 100개 아니면 딱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입력한 걸 무조건 전부 다 채워넣습니다. 입력한 거. 혹시 들어봤어요? F getString 하면은 여기가 사이즈가 들어가요. M.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getString은 사이즈가 안 들어가요. 사이즈가 안 들어가니까 내가 100개로 선언한 스트링 값을 줬다 하더라도 내가 키보드에서 200바이트를 타이핑해버리면 여기 200바이트가 들어가 버려요. 그럼 마치 이 예에서처럼 얘가 가리키고 있는 스택에 얘는 100바이트만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었는데 200바이트 위에 있는 이런 데까지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브러리나 시스템, OS의 어떤 서비스의 코드를 이런 걸로 구성했다면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값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리턴하면서 이 함수가 리턴된 어떤 위치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올려놓은 그러니까 일반 유저가 올려놓은 해커가 올려놓은 프로그램 코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커널의 이런 코드는 루트의 권한으로서 동작을 해요. 그럼 아직 루트의 권한이 풀리기 전에 내가 가진 코드로 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통 그 스택 오버플로우를 이용한 해킹입니다. 아무튼 메모리는 따지고 보면 사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바이트 열만 있어요.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요즘에 나온 그런 고급 언어들은 프로그램 언어가 그걸 해줍니다. 해주니까 만약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 언어에서 에러를 내다든지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난다든지 내가 100바이트 넘어서 입력하더라도 뒤를 잘라내고 앞쪽만 저장한다든지 이렇게 다 처리를 해주는데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메모리니까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기에 얘는 이거죠. 스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스택 얘기를 D1에다가 뭘 넣으면은 A0에 들어가나요? 그렇겠죠. 그냥 함수 안에서 항상 연속적으로 이렇게 주소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이런 어레이 같은 거 있죠. 네. 어레이는 항상 연속적으로 됩니다. 근데 어레이 안에서는 연속적인데 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배치될 거냐? 이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건 몰라요. 그럼 제 세이브
EBP 제도 저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아, 얘는 언제나 여기 있고 얘네들이 뭐 다른 거 없이 여기 될지는 사실 컴파일러도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컴파일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를 남겨놓지는 않아요. 메모리도 아껴서 써야 되니까. 근데 이거 규칙이 좀 있습니다. 이게 내가 10바이트 쓴다고 해서 10바이트 딱 쓰고 있지 않아요. 또 프로그래밍 하는데 어떤 편의를,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무조건 32바이트가 된다. 무조건 64바이트가 된다. 뭐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좀 많이 띄워놓기도 해요. 그러면 세이퍼가 세이버즈 쟤는 무조건 감사해서 썼던 메모리 바로 그 다음에 써지는 건가요? 방금 이 A1 바로 다음에 제가 써주는 건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GCC 컴파일러나 이런 컴파일러 쓰게 되면 항상 이렇게 돼요. 그 바로 다음이란 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의 다음에 써지는 거예요? 바로 다음 이 to 아니, 저 EBP 제가 EBP는 항상 여기에 적혀요. 그러니까 거기라는 게 정확히 뭐 리턴? 일반적으로 어디서 막 이건 다음에 얘기했는데 이러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거예요. 아, 예, 이게 이제 스택이 됩니다. 우리 메모리 맵에서 스택 부분을 따로 떼내면은 이 꼭대기 이렇게 생깁니다. 메인에 스택이 이렇게 쌓이고 스택이 쌓이고 메인에서 또 함수 부르면 여기 쌓이고 만약 이 함수에 또 함수 부르면 또 여기 스택이 쌓이고 하는데 이 스택에 자기 스택의 맨 끝에 여기가 리턴 어드레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스택 여기가 펑션 1 이게 펑션 2다라고 하면 펑션 1이 펑션 2를 호출했잖아요. 얘가 리턴 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펑션에 리턴 값은 없거든요. 펑션 자체에 불릴 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딱 호출하기 전에 맨 끝에다가 리턴 값을 저장합니다. 그게 바로 리턴 어드레스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리턴 어드레스 들어가면 이 얘의 새로 불려진 이 펑션 2의 스택의 맨 첫 부분에는 EBP라는 것을 세이브한다 했죠. 백업입니다. 백업. EBP라는 걸 백업을 해요. EBP가 뭐냐? 이건 지구상은 너무 길어서. 그래서 원래 그렇게 동작해요. 네, 그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원래는 또 어디에 제한이 되냐면은 인텔 CPU가 이래요. ARM CPU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가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컴파일러라는 거 여러분 알죠? 이제 컴파일러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라는 것도 이 CPU의 명령 세트 아키텍처 상당히 의존적이야. 이 CPU가 제공해주고 있는 명령 세트와 메모리의 관리 구성 방법에 따라 가지고서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들어져. 이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다음에 명령 세트 아키텍처 할 때 이 스텝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만약 해킹을 한다면 해커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해킹할 대상을 알고 있으니까 보니까 저 시스템이 그렇게 동작하는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동작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MS 그 윈도우즈 버전에 막 코드를 다 분석해 보니까 코드 분석해 볼 수 없겠구나. 쓸 수가 없으니까 동작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보안 허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알면은 이걸 공격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다 입력 값을 엄청나게 준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스택 오버플러하면 스택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정상적이 아니라 스택 데이터를 정상적이지 않은 값을 덮어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교수님 메인 함수도 리턴 어드레스가 스택에 있어요. 있어요. 메인도 사실은 메인도 누가 호출해 주는 거예요. 메인도 그러니까 시스템 라이브러리 붙잖아요. 우리 컴파일하게 되면 시스템 라이브러리 먼저 붙고 그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에서의 메인 보면은 인자가 있어요. 메인 보면은 int에서 arg, count 뭐 이런 인자가 있잖아요. 바로 메인을 호출하면서 이런 인자 값을 전달해 주는 거죠. 교수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위에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스택을 아래로 써 내려간다고 했을 때 위에가 보통 더 큰 주소값인가요? 그렇죠. 이게 엔디안 방법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요. 이건 엔디아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큰 데서 그러니까 뒤에 상식적으로 보면 뒤에서부터 쓰는 건가요? 그렇죠. 그 스택의 그 주소 붙이는 방식이 왜 시작하는 주소가 크고 나중 주소가 작냐? 이거는 엔디아니 뭐 그런 거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 스택을 여기다 잡았다. 스택을 여기다 잡았다면 이렇게 위로 커가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상 메모리, 이 메모리 영역을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합의해서 만들 때
이 동적으로 쓰는 메모리가 스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힙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안 쓰는 시스템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지금은 모르는데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 컴퓨터 시스템 아주 중구난방했었어요. 심지어 초기 컴퓨터는 우리 여러분 바이트는 8비트다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때 물론 바이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초기에 60년대 50년대 이런 컴퓨터에서는 어떤 데이터의 하나의 표현 단위를 6비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12비트로 하는 것도 있고 36비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이런데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현재 컴퓨터에서는 이런 이제 쭉 연구를 해가지고 안정화된 딱 메모리 사용 방법이 핏 스택 해가지고 두 개 다 동쪽으로 변하는 게 있으니까 스택은 항상 위쪽에다 올려놓는다라고 정했어요. 스택이 주소가 가상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그 32비트 시스템에서 4기가까지 있잖아요. 그럼 4기가 끝에서부터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릴 때는 0부터 해서 4기가 이렇게 이제 쓰는데 실제로 여기 3기가쯤이에요. 3기가쯤. 이거는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OS 수업하는 내용 중간중간에 보면 스택과 막 찍어보는 게 좀 있는데 이거 찍어보면은 MX 사이가 끝이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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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런 주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라 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주소가 이쪽 보통 그래서 4기가 위쪽은 커널 이런 거 열는 게 어렵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거는 이런 것도 호기심을 풀려고 한번 해보세요. 찍어오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면 메인 정확하지 않은데 메인의 첫 번째 변수 있잖아요. 메인의 첫 번째 변수 값을 하나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스택에서는 메인이 이 스택의 맨 꼭대기는 아니지만 거의 몇 바이트 차이 안 나는 꼭대기 올라가거든요. 그럼 대충 스택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역시 똑같이 저 산업화를 풀어보면 그게 있을 텐데 이건 이제 메모리의 특성 중 성능에 관한 특성. 이 두 개 함수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그 2차원 어레이고 한쪽이 2000개, 2000개씩 2000 바이 2000, 2048 바이 2048 2차원 어레이예요. 어레이에서 하는 일은 그냥 이 어레이 두 개를 주면 어레이 두 개 주면은 소스에 있는 것을 데스티네이션으로 다 그냥 엘리먼트 하나씩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런 2차원 어레이는 우리가 행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렬을 그냥 값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이니까 루프를 행과 로 이렇게 루프를 돕니다. 그래야지 전체 엘리먼트를 다 복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소스가 있고 이런 코드를 이렇게 했어요. 또 이런 식으로 꾸리할 수 있어요. 다른 점은 여기 IJ 행, 열 있을 때 행을 고정시키고 열을 막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행을 고정해놓고 여기를 카피하고 그 다음 여기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카피 여기를 카피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차이죠. 두 소스 차이는 이게 그런데 시간상 차이가 있어요. 실제 시행 여러분이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보자면은 차이가 없죠. 그냥 이거는 n의 제곱 루프를 두 번 중첩에 있으니까 n의 제곱 복잡도 그런데 시간 차이가 나요. 제가 이 슬라이드 만들 때 썼던 PC에서 보니까 이 정도 시간 차이가 납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제가 여기서 실제 실수를 안 할 텐데 여러분 저 로그인되어 있는 거 잠깐 쉬는 시간에도 컴파일해서 보면은 이렇게 실행했을 때와 이렇게 실행했을 때 최소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잠깐 한 뭐 몇십 퍼센트 차이가 아니라 몇 배, 10배에 가까운 차이가 여기 10배가 아닌가 5배면 이런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요거 혹시 왜 그런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나요? 배열 구조에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경우, 순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그 순서가 무슨 순서일까요? 이 스택에 쌓이는 스택이? 우리가 오늘 후반부에서 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아주 로우 레벨에서의 메모리는 꽤 복잡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하긴 하지만 우리 정도 수준에서 보는 메모리는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이런 그냥 큰 어레이입니다. 바이트의 어레이. 0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그냥 바이트들이 쭉 어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명령어니 뭐니 이런 것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OS 가상 메모리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이런 실제 물리 메모리를 떼내가지고서 우리가 봤던 이건 이제 아까 텍스트, 데이터 이런 식의 가상 메모리로 요만큼을 여기다 매핑, 요만큼을 매핑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메모리 관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저 데이터가 여기 그러니까 2000바 2000이니까 바이트 요만큼 이제 워드 단위로 해가지고서 요게 2000개 또 2000개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진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뭐가 다르기 때문에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건 열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열부터 가면 바로 옆에 이렇게 가고 얘는 행으로 넘어가면은 배치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가니까 다이렉트 액세스. 건너뛰어 가는 게 힘들어서 그것도 우리가 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램이 무슨 약자예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우리 하드디스크는 여기 읽다가 여기 읽다가 여기 읽으면 느려져요. 근데 메모리는 여기 읽다가 여기 읽으나 여기 읽다가 여기 읽으나 여기 읽다가 여기 읽으나 근데 한번 가지고 레지스터로 가지고 올 때 랜덤 액세스 할 때 뭉탱이로 가져오지 않나요? 반 맞고 반 틀렸는데 레지스터가 아니고 캐시예요. 캐시. 레지스터는 워낙 작기 때문에 레지스터는 이만큼만 가지고 오는데 하나 딱 하나 언제나 그냥 그래서 해놓고 캐시입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메모리의 구성이 그냥 이렇게 이 메모리라 생각하면 성능은 똑같아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니까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뭐 코드 잘 읽는 것처럼 여기 두 개의 차이는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그건 이제 암묵적으로 이해했겠지만 여기는 2차원이지만 실제 메모리는 제가 여기서 그린 게 이거예요. 메모리는 2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일례로 된 어레이예요. 그러니까 2차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행을 쭉 저장하고 2000개 저장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입체로 돼가지고 2000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2000개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맞아요. 형제 말대로 앞에 이걸 하게 되면은 행을 고정시켜 놓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쭉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2000개 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램만 생각하면 그렇게나 이렇게나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캐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캐시가 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CPU 메모리 이렇게 그렸지만 이 CPU 안에 대부분 캐시라는 게 있어요. 캐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더 빠른 메모리. 그래서 이 중에 일부분, 이 일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일부분인데 자주 사용하는 일부분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미리 저장을 해둡니다. 미리 저장해 놓고 CPU가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읽으려고 하면은 캐시에 있으면 캐시에서 바로 가져다 쓰는 거죠. 이때 캐시에서 가져다 쓰는 속도하고 여기서 가져다 쓰는 거하고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왜 유리하냐? 캐시는 그러니까 CPU나 컴파일러가 아주 똑똑해가지고서 다음에 어떤 걸 사용할지를 항상 안다면 이렇게 띄엄띄엄 있더라도 이거,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역시 똑같이 빨리 접근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기계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통 연달아 있는 몇 개를 그냥 갖다 둡니다. 연달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똑같이 그렇게 접근하는데 이렇게 연달아 접근할 때와 띄엄띄엄 접근할 때 연달아 있는 것은 캐시에서 여러 번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데 띄엄띄엄 있는 것은 캐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보니까 다 딴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예는 확실히 드러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코드를 소스를 10 by 10 데스티네이션 10 by 1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휘를 잡게 되면 저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개로 다르게 코드를 하더라도. 이건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에요. 10 by 10, 10 by 10 이거는 2000 by 2000이죠. 2000 by 2000이니까 이거 다음에 띄어진 게 2000개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저게 2000개니까 4 곱하기 2000개거든요. 8kb예요. 8kb를 다 담아둔 만큼 캐시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다음 거 하면 캐시 없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이렇게 10개, 10개로 되게 되면 훨씬 작으니까
띄엄띄엄 하더라도 그냥 어차피 캐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메모리에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런 특성, 이런 특성 때문에 똑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더라도 성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앞에서도 좀 본 것처럼 여러분이 하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 어셈블리 수준의 디버깅처럼 웬만해서 여러분이 접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메모리 포지션 이것도 역시 이것도 여러분이 하이레벨 랭귀지에서 작성할 때는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이레벨 랭귀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규모의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는 캐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 종합적으로 그 하드웨어 구성을 좀 알게 되면은 메모리의 디버깅, 메모리 성능의 최적화 이런데 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방금 그게 참조 지었으면 같은 내용이 거기에 따라서 같은 이제 그 맥락에서 우리 같이 살펴본 거예요. 단순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복합을 다 볼 겁니다. 하드웨어가 이렇고 컴퓨터 시스템의 특성이라는 게 이렇고 그 특성을 우리가 잘 하드웨어가 이런 하드웨어와 특성을 잘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 성능 최적화 방법은 무엇이고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학기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 뒤에 있는 부분은 좀 빠르게 그냥 설명할게요.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그 순서가 지금 상황이 컴퓨터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로우 레벨의 컴퓨터를 왜 알아야 되겠는가 그런 필요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서 컴파일러라는 것을 이해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 진짜 바로 C에 바로 사용되지 않는다. 또 최근에 나온 특별한 또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바 버추얼 머신 하잖아요. 자바의 바이트 코드 이런 것들은 그 자바의 한 줄 또는 또 인터프리터 언어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내가 인터프리트한 그 파이썬도 그렇죠. 그런 거 한 줄 한 줄이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데 이런 우리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의 컴파일하는 프로그램 언어 같은 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는 것, 소스라는 것과 실제 CPU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해를 해야지 역시 또 프로그램을 좀 더 면밀하게 디버깅하고 최적화를 하는데 여러분의 지식적인 배경이 있다.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런 모양을 통해서 바뀌어가고 우리 소프트웨어를 작성한 사람들은 이런 컴파일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단계 나와가지고 이런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도 재밌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컴파일 과정이라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셈블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셈블러가 뭘 하는 거죠? 제가 제 OS 수업에서 했던 것과 이렇게 중첩이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다시 설명하는 게 좀 어색해가지고서 그런데 어셈블러라는 거 바이너리 기계어 아까 어셈블리 프로그램 알아야 된다고 할 때 기계어와 어셈블리 언어의 차이를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어셈블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눈에 볼 수 있도록 문자열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냥 그걸 1대1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다른 수업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서 그 우리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어셈블러를 만들어 보는 것을 텀 프로젝트 같은 걸 하기도 해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셈블러는 컴파일된 결과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바이너리 일령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링커라는 것 제가 기억나요? 안드로이드 상수들을 연결해주는 주소 그렇죠. 링크라는 단어를 계속 참 알고 있으면 그 정도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링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컴파일 과정에서 상대 주소에서 절대 주소 제가 메모리 주소 얘기할 때도
있고 주소하고 관계가 되고요. 또 제가 그림만 놓고서는 이거는 그림만 보여줘 넘어가야지라고 했는데 딱 펼쳐놓고 보니까 또 이제 큰 산이 하나 앞에 왔구나 하면서 되는데 일단 컴파일 과정을 듣고 지금 나온 그림을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된다는 걸 난 대충 알고 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컴파일하고 어셈블하고 링크해 간다는 거 대충 들었다. 아니면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대충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 중에 각각의 하는 일을 조금 더 실체를 좀 알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이 흐름에서 두 가지를 보면 두 가지를 아는 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이너리 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가 컴파일에서 만들어낸 실행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실행 파일이 컴파일만 이 소스를 컴파일만 했다고 잘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전체를 컴파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컴파일 중에서 진짜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C 소스를 어셈블리로 바꾸는 부분을 컴파일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작업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왜 필요하느냐. 방금 어셈블러가 뭐 하는 건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다 텍스트예요. C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C라는 언어를 어셈블리라는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매우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하고 이것을 일련의 기계어로 바꿔주는 과정. 그 다음에 링크는 얘기를 했지만은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초기의 프로그램은 내가 만든 이 소스가 CPU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는 자신이 100줄 짜는 프로그래밍에 CPU나 컴퓨터가 해야 될 모든 일이 지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화면에 글자나 찍어주는 거. 마치 내가 프린트F 했다고 해서 내가 찍어주는 거 같이 보이죠? 절대로 내가 찍는 거 아니죠. 그렇죠? 내가 코딩한 프린트F가 바로 찍는 게 아닙니다. 화면에다 찍기 위한 아까 IO를 가기 위한 뭔가 코드들이 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 라이브러리 혹은 더 좀 크게 얘기하면 엔진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있습니다. 바이너리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 온전한 하나의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링크, 연결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내가 만든 소스를 이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언어 변환을 하는 컴파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일이 가장 큽니다. 크기는 변환하고 그게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려면은 이진수 바이너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바이너리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나 또는 내가 앞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도 소스 파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모듈별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링크.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패스를 통해서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메모리 주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메모리 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좀 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얘기하는 키워드 하나는 바로 여기 릴로케이터블이라는 키워드예요. 결국 우리가 만든 이런 프로그램들은 실제 CPU한테서는 내가 hello.c 아까 printf라는 함수 이름도 썼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 이름도 썼고 했지만 CPU는 그런 변수 이름, 함수 이름을 모릅니다. CPU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그냥 아까 CPU 메모리가 있으면 메모리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어떤 걸 가져오느냐, 그 어떤 변수를 가져오느냐 주소입니다. 주소. CPU는 메모리를 주소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A라는 변수, printf라는 변수 이런 것들이 우리 아까 가상 메모리 이럴 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CPU는 계속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만든 여러 가지 이름들, 심볼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프로그램이 이렇게 컴파일 되면서는 뭘로 바뀌게 되냐면 다 주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제 CPU를 실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주소가 우리 가상 메모리에서 배웠던 걸 좀 상기를 해보면 한 번에 컴파일 딱 해가지고서 이 네임의 어떤 특정 위치 이렇게 바로 바꾸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적인 컴파일이라든지 또는 컴파일 타임에 주소 바인딩, 주소 연결 이런 용어를 쓰는데 혹시 기억나요? 주소 바인딩? 주소, 네. 아무튼 컴파일 되면은 메모리 주소를 모든 변수들이 다 가져야 돼요. 모든 심볼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걸 메모리 주소를 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이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그 프로그램은 언제나 똑같은 메모리 주소에 가야 돼. 다른 PC에서 실행하더라도 또 같은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야지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메모리가 현재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실행할 때마다 메모리 올라가는 위치는 바뀝니다. 그런데 어쨌든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메모리 주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컴파일하는 과정 동안에는 어떤 메모리 주소를 주냐면 3대 주소를 줍니다. 3대 주소. 그냥 내 프로그램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주소를 그냥 주는 거예요. 또는 내 함수, 링크하기 전에 내 메인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주소를 그냥 주는 거죠.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로케이터블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링크를 하면서 프린트F도 붙고 또 내가 만든 다른 것도 붙고 하게 되면 다 합쳐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에서 연속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또 주소를 주는 거고, 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주소가 아니죠. 뭐냐면 가상 주소입니다. 가상 주소. 이 프로그램만 가지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0번지부터 가지는 가상 주소입니다. 그리고 실제 메모리 주소는 이제 운영체제의 가상 메모리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표현된 방식이 C라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어셈블리라는 프로그램 또는 자바라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자바는 좀 다르죠. 지금 이제 자바 머신 들어가니까 자바는 빼고 다른 언어로 치면은 하여튼 그 하이 레벨